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계속해 소설을 쓰다가 이제는 장르가 미스테리 추리물에서 SF 판타지 장르로까지 넘어가게 됐는데요. 검찰이 2025년도 미래의 수익을 받기로 했다는 황당함을 넘어 이제는 최초 대장동 사업 설계부터 관여하며 개발이익의 절반을 받기로 했다는 역대급 과대망상 블록버스터급 시나리오를 발표했습니다. 그것도 설 연휴 첫날 대놓고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막장의 언론 프레이를 보여주며 명실상부한 윤석열 검찰 독재 공화국의 친위대임을 여실히 드러내 보여줬는데요. 그런데 과연 이 시나리오가 먹힐까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개발이익 지분의 절반을 받는다는 내용을 직접 보고받고 승인까지 한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답니다. 일주일 뒤 이재명 대표 소환을 앞두고 눌려진 검찰의 발작 버튼은 누가 봐도 그 의도가 명확해 보이는데요. 대한민국 에이스들을 다 모아놨다는 검찰의 수준이 딱하기만 합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개발이익 절반의 지분을 넘겨받겠다는 내용을 보고받고 직접 승인까지 했다고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12일 대장동 일당을 성남시 내부 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추가 기소한 공소장에 담겼는데요. 검찰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재선에 성공한 뒤인 지난 2014년 6월 김만배 씨가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지분 절반 정도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고 적시했습니다. 또 대장동 사업 선정 직후인 2015년 4월 지분 49%를 갖기로 한 김만배 씨가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이재명 시장 측에 자신의 지분 절반가량을 주겠다는 의사를 재차 밝힌 내용도 공소장에 담겼는데요. 그냥 헛웃음만 나옵니다. 검찰은 이 내용이 두 차례 모두 정진상 전 실장을 통해 이재명 시장에게 보고됐고 이 시장이 승인했다고 적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개발 계획을 보고받고 결정했을 뿐만 아니라 대가에 대한 약속까지 직접 승인했다고 검찰이 공식화한 겁니다. 대장동 일당에 대한 추가 혐의 공소장에는 이재명 대표 이름이 모두 146번 언급됐는데요. 또 검찰은 이 대표가 공동주택 부지의 용적률을 높이는 등 민간업자 이익을 극대화시켜준 건 1공단 부지를 공헌하겠다는 선거 공약을 지키려는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김용 전 부원장과 정진상 전 실장은 이른바 428억 원 약정서를 부인해왔고 이재명 대표 또한 단 한 푼도 받거나 약속한 적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그리고 그게 사실인 거죠. 검찰이 사실을 기반으로 한 증거로 사건을 수사하는 게 아니라 어거지 주장과 추정으로 사건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게 다시 한번 드러났는데요. 뭐가 그렇게 급해진 걸까요? 또 설날 연휴를 앞두고 이런 내용을 언론에 흘리며 이재명 모욕주기 언론 프레이를 시작한 저희는 또 뭘까요? 뭐가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계속해 뒤집히는 사건의 진실들, 여러몰이를 해 마녀 사냥이라도 하고 싶은 겁니다. 윤석열과 정치검찰들은 이 죗값을 어떻게 받으려 하는 걸까요? 모든 건 작용과 반작용이 있습니다. 반드시 되돌려 받게 될 것입니다. 정영학 녹취록 전문이 공개되며 대장동 일당가에 검은 거래 의혹이 있는 인물들의 진짜 정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이 범죄자로 낙인 찍으려 한 이재명 대표와 주변 인사들의 이름은 찾기 힘들고 김수남 전 검찰총장 같은 법조계 인사들 이름만 쏟아져 나옵니다. 탐사보도 전문 채널 뉴스타파가 공개한 2012년 8월 18일자 정영학 녹취록에는 남욱과 정영학이 김순환 전 검찰총장에 대해 언급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남욱이 김수남 검사장하고 정말 친해요. 정말 친하대요. 라고 말하자 정영학은 김만배 기자님이요? 라고 대묻습니다. 이에 남욱은 수원 일은 이제 만배영한테 얘기해. 김수남 검사장하고 완전 까미야. 라고 말합니다. 같은 시기 녹취록에서 정영학은 전 현직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다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라며
하여튼 다행입니다. 우리 힘의 근원이 있어서 라고 말합니다. 남욱은 저희가 검찰은 붙잡고 있기 때문에 라고 거들었습니다. 김순환 전 검찰총장은 2012년 8월 당시 수원지검 검사장으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대체 어느 정도 사이였기에 대장동 일당이 검찰을 일컬어 힘의 근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었을까요? 재판 과정에서 남욱이 정영학에게 말한 수원 1의 실체가 알려집니다. 지난해 11월 대장동 재판에서 남욱은 김 씨가 전 총장을 언급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검사의 질문에 제가 사실 확인을 하지는 않았지만 김만배 씨로부터 김수남 당시 수원지검장에게 최윤길의 뇌물수수 사건을 잘 봐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은 2012년 말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지검장이 부탁을 받고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나 내린 셈이니 대장동 일당이 힘의 근원이라고 지켜세울 만합니다. 사실이라면 고위직 검사가 아무 이유도 없이 힘을 발휘해 주었을 리 없습니다. 정영학 녹취록에는 약속그룹의 일원으로 김수남 전 총장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50억이라는 액수까지 이름 옆에 적혀 있습니다. 김수남 전 총장 퇴임 후에도 대장동 일당과 인연은 계속된 것처럼 보입니다. 김수남 전 총장은 퇴임 후 로펌 대표로 일하는데 그 로펌은 2019년 대장동 민간개발 사업자인 화천대유와 고문계약을 맺습니다. 김 전 총장이 지검장 시절 무혐의 처분을 받은 최윤길 전 의장은 화천대유 부회장이었습니다. 정영학 녹취록 속에 김수남 전 총장 이름이 나온다는 사실은 지난 대선 때부터 알려진 사실입니다. 검사만 60명을 동원하며 야당 대표를 탈탈 털고 있는 검찰은 김수남 전 검찰총장에 대해선 얼마나 수사했습니까? 대장동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박기동 제3차장검사, 고영곤 제4차장검사부터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엄희준 반부패 수사 1부장, 강백신 반부패 수사 3부장까지 검찰은 고위직 검사 식구라고 봐주지 말고 최소한의 균형 감각이라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남욱과 유동규의 일방적 진술만으로도 압수수색과 구속수사를 서슴지 않았던 그 기세라면 벌써 대장동 일당과 법조계 커넥션은 이미 세상에 드러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